네, 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자, 오복이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5가지의 복을 뜻하는데요. 가장 행복한 삶을 오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 그거 많이 들어봤지요.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복 말고요. 요새는 이게 또 오복 중에 하나인데 바로 치아. 치아가 건강하면 오복이다. 네네. 이렇게 생각들 해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또 달라졌습니다. 네, 어떻게요? 윗집, 아랫집을 잘 만나는 게 오복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아파트 같은 공영주택에서는 층간소음 문제가 부쩍 심각해졌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래 어떨 때 보면요. 집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가지고요. 이 연기가 환풍기를 타고 올라가서 위아래 집에 쫙 스며들고 이런 일도 있거든요. 네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니지. 네, 시대적 상황도 그렇고 또 생활 패턴도 그렇고 예. 이웃들 얼굴 보기는 힘들어졌는데 이렇게 이웃들의 흔적을 층간소음이나 담배 연기 같은 다소 언짢은 걸로 알게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자,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면서 나부터 좋은 이웃이 돼야겠습니다. 자, 7번 국도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상희 씨는 축구 좋아하십니까? 아, 축구 좋아하죠. 아, 그래요? 네, 예. 월드컵이나 한일전 이런 거 보면 스릴 있고 재밌고 한데요. 네. 특히 이 대한민국 이렇게 응원하는 맛이 또 있잖아요. 예, 예, 예. 선생님 어떠세요? 아, 나는, 참. 아유, 잘은 모르겠고, 좀 재밌기도 하고, 민기시리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예. 쑥스러우시다고요? 왜요? 아이, 그게 그런 축구를 게 잘 아니. 모르셔서 그런가요? 아유, 그게 그런 게, 아이, 참. 상희 씨가 아직 소문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2021 금강대기 고교 축구대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특별하게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저도 소문만 들었고 현장을 가보진 못했는데 화면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릉 축구공원으로 여러분들 안내하겠습니다. 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저는 오늘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강남 축구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왜 나와 있느냐? 바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축구대회 금강대기 결승전이 열린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뜨거운 현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강대기 결승전이 여느 때와 좀 다르다고 하는데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가보시죠. 그 사투리는 그 지역 문화이고 정신이잖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오야. 축구의 고장 강릉에서 펼쳐진 2021 금강대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 전국의 내로라는 선수들의 최종 결승전이 한창인 그곳에 아주 낯설고도 요상하리만큼 재밌는 풍경이 펼쳐졌다는데 축구장에 난입한 정체불명 그것을 만나러 어디 구경 한번 가보실까요? 찾아간 곳은 축구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 강릉의 한 축구공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 경기로 열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 가지고 정말 특별하다고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뭐죠? 이건 보세요. 팀 감독님들이 아주 그냥 애가 말라 죽더라고요. 그렇죠. 아, 학생들이 그 선수들이 있자서 저쪽 오! 같이 대다보고 아 이거 진짜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자가야 이래 넘어져도 볼떡 있나 세고. 눈치채셨나요? 넓은 운동장을 가득 메운 그것의 정체는 바로 강릉 사투리 해설. 야, 네 지금 여기가 중계석인데 어떻게 이런 세상에 없는 중계를 하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 시대로 지금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에서 아무 자막도 없이 또 아무런 어떤 앵커의 멘토도 없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고향의 특성인 사투리를 통해서 전국에 보고 계신 시청자들한테 우리 사투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신선한 의도로 계획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좋은데 축구를 평소에 좋아하시는지? 아이고, 뭐 이런 아주머니가 뭔 축구를 그래 좋아하겠어, 솔직하니. 관심은 있어도 좋아한다는 건 싹 다 거짓말이지 뭐. 근데요, 이래 중요한 또 기회가 왔으니 우타우 또 새삼 동영상도 찾아보고 제기장에 써감이 이래 되다 보니 이래 노력은 했지요. 그 처음 중계 제의를 받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말도 하지 말아요. 아주 머리끝이 쭈삐쭈삐 습디다.
그 강릉은 축구 도시이기 때문에 응원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경기로 치러지고 있고 관중들이 입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중계라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그 유튜브 중계를 보는 전국의 그 축구 애호가들이 강릉의 정감과 강릉의 향토 정체성을 좀 느끼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그것보다 굉장히 재밌는 아니면 특별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위원님께서 사투리로 이 아이들이 이 땀방울이 흘러내려서 이 인조잔디가 커간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인조잔디가 사실 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남겨서 우리 방송에 아주 빅히트를 쳤던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 멋진 중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제 경기를 꼭 봐야겠습니다. 두 팀 모두 잘해라. 박수! 오늘은 서울 중동고와 중경고의 결승이 있는 날. 우승을 가르는 시합인 만큼 마지막 연습에 집중하며 바쁜 모습인데 지금 결승전 앞두고 있는 심정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선전에는 좀 긴장됐는데 많은 경기를 통해서 좀 긴장이 떨어지고 지금 하던 대로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국에 강릉 사투리로 중계가 지금 시합이 중계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 중계랑은 좀 다른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선 첫 경기에서 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이기면서 힘들게 올라왔는데 그 힘든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게 그 매너다리? 네, 저도 코로나 이후로 지금 직관을 한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아마 저는 되게 들떠 있고 좀 흥미 있고 막 지금 기분이 되게 긴장도 되지만 재미있는 상태인데 아마 양 팀의 감독 및 선수들 그리고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보시는 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전 지금부터 경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2021 금강대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 결승전. 올수구하고 냅다 장기세사 등떼기 맞고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세상. 등떼기가 맞는 거죠? 저 쑥들어가 못할 뻔했나. 진짜 큰일 나죠. 아유 웃긴데요. 양팀 감독님들이 아주 그냥 애가 말라 죽더라고요. 그렇죠. 학생들이 그 선수들이 입장에서 저쪽으로 움직임 같이 대다보고 목소리를 높여서 고래 소리를 지르니 참 그게 다 애들 때문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뭐 더 질러야 돼 결승이니. 우승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온 서울 중경고와 이에 맞서는 전국 강호 서울 중동고의 양보 없는 한판 승부. 중동구가 한 골을 넣었는데요. 네, 지금. 오, 골이다. 대박. 덩달아 중계석도 훅군 달아오릅니다. 네, 전반 40분 종료를 앞두고 지금 동점골이 나왔어요. 네, 대박이다, 대박. 한치의 양보도 없는 승부의 세계. 후반전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양팀 선수 모두 최선을 다합니다. 올해 금강대기 최종 우승은 서울 중경고에서 차지했습니다. 예선부터 결승까지 무려 19골을 넣은 서울 중경고. 이에 맞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서울 중동고 역시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힘찬 응원의 목소리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된 두 팀의 열정 가득한 시합은 전국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함께 뛰고 다 같이 땀 흘린 양 선수 모두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끝났습니다. 네. 선수들 모두 너무 고생 많았는데요. 저희가 강릉이라는 이 특수한 환경에서 지금 이 함성 소리 들리는 것처럼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뛰어줬고요. 아마 전국의 31개 팀을 모두 대변하는 그 선수들이 지금 우리 강릉을 찾아주었는데요. 아마 더 우리 강릉을 홍보하는 계기가 또 됐을 거고 더 좋은 선수로 또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엔 또 사투리의 대가이자 축구인 내가 이제 네. 명캐스터, 네, 또 명캐스터의 소감을 또 들어봐야 되죠. 네. 진짜 개막전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요. 막판에는요. 얼마나 내가 같이 애를 썼는지 손바닥에요. 이게요. 땀이 막 흥건했다니요.
이게 축구 같아요. 우리 선수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발판이 돼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축구 선수들로 크기를요 간절히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고교 축구 또 금강대기라는 이 대회에서 또 강릉 사투리로 이렇게 또 알차게 꾸며주신 두 분의 중계진에게도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고교 축구 사랑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할까요? 강릉 사투리 고교 축구 사랑해요. 고교 축구에 새롭고 기발한 역사를 쓴 2021 금강대기 고교 축구대회. 앞으로도 강릉하면 축구, 축구하면 강릉 사투리를 떠올릴 수 있게 요대로 쭉 가보는 건 어떨까요? 경기 끝날 때까지요 아주 막하다 치 뛰고 내리 때 댕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야. 앞으로도요 고교 그 축구 많이 좀 사랑해 주시오야. 부탁드려요. 와, 제가 다 자랑스럽습니다. 이 칠번국도 MC에서 축구 위주로 활동 영역이 더 넓어지셨어요. 예. 아니 내가 잘하는 거라군요. 요 강릉이니 내 강릉말 막 지그러 대넘긴데 또 이래 불러주니 미친 것처럼 쫓아가가지고요. 예. 그 고교 학생들이요 치 뛰고 내리 뛰기 뽀르 차는 거 보니 얼마나 재밌기도 하고요. 예, 예, 난 예. 이번에 아주 축구에 대해서 아주 푹 빠졌어. 예. 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경기로 중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신에 전국의 축구 팬들은 좋았다는 후문입니다. 축구 중계도 보고 또 구수한 강릉 사투리도 들을 수 있어서 두 가지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네, 축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 사투리 중계를 보시면서 축구에 흥미가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네. 내년에도 이렇게 진행되면 저희도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투리를 좀 배워. 아,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이었죠. 동해시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크레인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작업 중이던 천장 크레인이 10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일어난 사망 사고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육신적인 산재 사고로 인해 마음이 아프다라면서 직접 TF 구성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요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이 안타까운 죽음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이게 우리 이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자, 왜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민주노총 화섬노조 쌍용양회 지회 박준철 지회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천장 크레인이 10m 높이에서 추락을 했다. 이게 당시에 보도된 내용이었거든요. 예. 지난 14일 오후 11시 반쯤 강원도 동해시 쌍용 C&E 시멘트 공장에서 10m 높이 크레인이 무너져 크레인 조정실에 올라가 작업하던 64세 남성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노동자가 작업 중에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10m 높이의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노동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곳에선 불과 1년 5개월 전에도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10m 높이의 크레인이 공장 바닥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크레인의 조정실에 올라가 작업하던 64살 김모 씨가 함께 추락했습니다. 약 10m 높이에서 크레인에서 추락했다고만 저희 알고 있습니다. 김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창고에 보관하던 규석을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 싣는 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쌍용 C&E 시멘트 공장은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구체적으로 당시에 어떤 작업 상황이었는지요? 예, 지난 5월 14일 밤 한 11시 한 40분경쯤에 발생한 사고였고요. 예. 추락한 천장 크레인 같은 경우가 1960년대 구 쌍용양에 이제 공장이 설립될 당시쯤에 설치된 설비고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예, 오래됐죠. 예, 예. 시멘트 이제 부원료인 규석을 집어서 컨베이어 벨트로 운반하는 도중에 통째로 무너진 사고입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사고 현장에 다른 동료분들도 많고 이랬을 텐데 다른 분들은 뭐 다치거나 뭐 이런 건 없었나요? 예, 동료분은 다치는 건 없고요. 예, 지금 뭐 같이
옆에서 일하시던 분들하고 이제 교대하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병원 치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뭐 타 산재 사고가 그렇다시피 후유증이 심하거든요. 예, 예. 동료가 이제 교대를 한 상태에서 이제 자기는 내려오고 이제 본인이 교대한 사람이 이제 네. 산재 사고로 사망을 했으니까 예, 예. 그 고통이 아마 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경찰이 또 국과수에 추락한 트레인의 감식을 의뢰했는데요. 예. 사고 원인이 밝혀졌나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워낙 중대한 사고다 보니까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현장에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 같은 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락 방지 시스템은 따로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앞서 예. 말씀드렸지 이게 워낙 노후된 설비도 보니까 60년대 당시에는 아마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예. 워낙 오래된 장비다 보니까. 예. 근데 이 사망한 그 기사님이요, 뭐 본인의 무슨 뭐 실수 때문도 아니고 또 안전 수칙을 뭐 어겨서 뭐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요. 크레인 자체가 그냥 붕괴되고 네. 이랬다는데 이게 이러기 위해서 뭐 평소에 뭐 안전 점검이나 이런 거는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떻게 돼요? 매년 2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년에 한 번이면은 이게 자주 점검을 하는 건가 싶기는 한데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노후화된 시설과 또 공장의 설비들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50년도 넘은 그런 설비라고요? 예. 해당 설비가 1968년도에 이제 천장 크레인이 이제 추락한 사고고요. 예. 그리고 그 사고 난 장소에는 같은 크레인이 한 대 더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78년도 사고 난 거는 68년도께 이제 사고 났고 예. 뭐 안전 점검을 뭐 아무리 잘 한들 워낙 노후가 되다 보니까 예. 정기 점검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한 달 전에 이런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고는 또 몇 년 전이었습니까? 2019년 12월에도 이제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지난 2019년 12월에도 하청업체 직원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위에서 크레인 작업에 참여한 63살 노동자가 체인에 부딪히며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크레인 작업에 갑자기 투입되면서 별다른 추락 방지 장비를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5개월 사이에 똑같은 60대 하청업체 직원이 비슷한 추락사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크레인 자체가 지금 운전석이 추락을 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도 좀 의아해서 원인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쌍용 C&E 측은 평소 현장에서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작업해왔다면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 2019년도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예. 해당 천장 크레인 사고는 아니었고 아, 네. 뭐 아시다시피 이게 밖에 달려서 굴러다니는 그런 예. 크레인인데 예. 그것도 예정된 작업이 아니었고요. 예, 예. 아침에 이제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였는데 뭐 크레인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전이나 이제 며칠 전에 예. 이게 작업 의뢰가 오는데 그 사고 날 당시에는 이제 급하게 예.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크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 운전수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사고 난 그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질 않았어요. 시야에서 이게 작업이 시야에서 보이지가 않아서 예. 그 협력업체 직원들하고 이제 무전기로 수신을 하던 그 과정에서 예, 예. 이 와이어 줄에 협력업체 직원이 부딪혀서 그랬군요. 20m에 떨어져서 그렇게 사고 난 사망 사고입니다. 저 어쨌든 지회 입장에서는 회사 측의 시설 개선 요구를 끊임없이 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거기 같이 일하신 동료분들도 원청에다가 끊임없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징후가 분명히 있었고 네네네. 노후된 설비를 이제 수리해달라고 요청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예. 묵살당한 거죠. 예. 그래서 안타깝게 이런 사고가 있었고 예.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이런 산재 사망 사고는 안 일어났겠죠. 예. 아니 그러면 그 현장은 그 이후로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뭐 달라진 거라기보다는 뭐 각 하청 협력업체마다 이제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있고 이제 뭐 개인 장구나 뭐 군의 제한 속도 등 이제 뭐 이전보다 조금 더 안전에 대해 강화를 했는데 이번 사고는 이제 원청 설비가 산재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안전 불감증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 예, 예. 자, 다소 위험할 수도 있는 중장비 운전 업무, 이 하청업체 직원들에게만 맡기고 있는 상황일까요? 예.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외주하거든요. 예. 뭐 원하청 구조가 이제는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힘든 일은 이제 협력업체에다 맡기고 원청은 관리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산재 사망 사고가 끊임없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설비 같은 경우도 원청의 거고 원청이 안전 점검을 하고 관리하는 건데 뭐 이렇게 사고로 이어졌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하청 구조가 없어지고 외주화가 없어져야지 산재 사망 사고는 이제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른 희생자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네, 또 그렇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책임자 처벌도 물론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쌍용 원청에서도 이제 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할 거고요. 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뭐 노동조합이니까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할 생각입니다. 뭐 이를테면 뭐 진상 규명, 뭐 책임자 처벌을 예. 요구한다든가, 예. 뭐 대민 피켓팅을 한다든가, 뭐 서명 운동도 하고, 뭐 현수막도 설치하고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건 모두 할 생각입니다. 뭐 노동부에도 이제 특별관리 감독을 요구할 거고, 네. 하여튼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할 생각입니다. 예. 예. 자,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담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물론 뭐 보다 무거운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의 안전 예방이 더욱더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화섬노조 쌍용양회지회 박준철 지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전쟁이라는 단어를 잊은 채 참 평화롭게 잘 살고 있죠. 네. 예, 맞아요. 그런데 사실 총성이 울리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고 이랬던 그 6.25가요. 예. 그게 우리 생각에는 오래전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얼마 전 일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너무 까맣게 잊어먹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요즘에는 그런데 8, 90년대는 어땠을까요? 예. 여기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국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특별한 곳들인데요. 그때 그 시절로 떠나보시죠. 아, 공군부대 견학. 예. 나도 우리 아들고 저런 데 가고 이랬었는데. 네, 견학 많이 갔죠. 저 때는 저럴 때 아니면 진짜 그렇죠. 만져볼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타봐. 비행기가 엄청 신기했거든요. 저거는 미사일. 그러니까 탱크 이런 것도 그게 올라가 장갑차죠? 보고 만져보고 예, 설명도 듣고 저런 기회가 예. 아니면 당체 갈 네. 수가 없지. 네, 맞습니다. 또 신기하죠, 저런 거 보면. 아, 봐요. 막 총도 만져보고 네. 미사일인가? 미사일인 예, 것 하여튼 같습니다. 질문도 하고 봐요. 되게 아주 진지하게 질문하는 아가 질문하네. 저 친구는 지금 멋진 네. 군인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저래서 저런 아중에 또 파이럿도 나오고 맞아요. 오, 저게 뭐 이제? 오, 자, 호국 101장 대회. 맞아요. 101장 많이 대회 했었는데요. 했지. 네. 맞아요. 많이 했어요. 예. 뭔가 열심히 또 지금 아유, 작품 구상을 하고. 친구지 진짜 오랜만에 야, 얼굴이 본다. 진짜. 저희 때는 무조건 전화서 예, 오라 예. 했었는데. 아, 저래 솔쑥밭에서요 뭔가 글을 탁 쓰고 네, 네. 저 어릴 때 추억 지금도 막 생각이 나네. 많이 나가보셨군요. 그래도 가끔 가봤지요. 네. 시도 쓰고 산문도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유, 야야 자나도 돗자리도 하나 없나. 저런 데서 쓰면 더 잘 써지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잔디밭에서. 보여지는 게 예, 소나무도 있지요, 맑은 하늘도 있지. 어이? 아, 6.25 상기 맞아요. 행군. 아, 강릉고교생들이군요.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막 이러면서 막 행군하고 정말요? 이랬어요. 네, 네. 다들 아시네요. 6.25의 노래가 있었죠. 예, 맞아요. 교련복 진짜 입고. 교련복 오랜만에 보네요. 예, 강릉고등학교네. 예, 예. 아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교련 수업이 있었어요. 또 들고 계세요? 네. 그럼요. 아, 늠름하네요. 네. 그러니까 강릉 노을고등학교에서 아유 학교마다 그거 저기 행진을 다 했었네. 맞습니다.
간첩 신고, 국외 도발 막아내자. 예.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팍팍 썼지. 또 썼어 이랬어 저 때는. 그 교련복이 좀 멋있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또 이야, 불량한 옷들이 또 명명고등 입기도 방공 하고. 포스터 전시. 내 저거 많이 그랬네. 그 탑도 많이 받고. 야, 포스터 진짜 오랜만에 야, 보네. 진짜 내 많이 그랬어요. 상기하자 6.25. 예, 내 정말 아주 그냥 막 네. 내려잡자 이런 표현 막 네, 썼어요, 네, 네, 옛날에는. 맞습니다. 맞아요. 이 그럼 학교마다 담장에다가 또 잘한 포스터를 건 또 저렇게. 포스터 이래 전시도 저렇게 하나 전시도 봐요. 하고. 예, 잘한 건 또 네. 상도 주고. 아, 오, 강렬한데요? 네. 상기하자 6.25. 저 포스터에는 원색을 써야 돼요. 아이고, 전국 웅변 예선대회네. 웅변대회. 오, 이거 목소리가 아주 이봐요. 우렁차네요. 우와, 이연사 국계. 우와. 진짜 아주 아니, 당시에는 저게, 저 제스처가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유, 진짜 아, 심사위원들이 네. 심사도 하시네요. 그러니 각 학교에서 온 아들은요 연습 네.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아니, 그럴 때. 목이 쉬어가지고. 아, 학교 대표로 네. 다 예, 나왔나 그럼요. 보요 그렇죠. 어느 시대에니. 예. 그거요 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아, 저 표정이랑 제스처 중요하죠. 외칩니다. 이럴 때 박수 쳐야 돼요 원래. 굉장히 진지하네요. 네. 그러네요. 저렇게 강릉시 예선에서. 근데 표정 보세요, 우와. 표정. 아, 눈빛이 예사롭지 무서워요. 않으신데요? 이연사. 와 외칩니다. 아유 세상 저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였어요. 대상 받았을 것 같습니다. 공설운동장. 오, 한국 반공연맹대회 저런 대회도 많이 했습니다. 저기가 맞아요. 공설운동장이에요? 예, 그렇죠. 아, 이렇게 해서 또 구호도 외치고 그리고 지금은 단오문화관 자리인 게 저게 없어져서 모든 행사는 예. 다 저어서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와, 본부석에서 다들 마이크를 보이셨네요. 네. 그럼요. 마이크를 가지고 안내 방송을 하고 진짜 총력 안보 이런 곳에 6.25는 다시 없다. 예. 자, 저런 모습을 요즘 참 보기가 힘든데 네. 당시에는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우 진짜 저 당시엔 정말 꼭 필요한 예. 거였고요. 그렇죠. 결의를 좀 다지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때. 예. 국가유공자 기장수여식 장면이네요. 예,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한테 저래 예, 훈장도 예, 주고 예, 저런 예. 건 참 좋았던 것 바람직한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지금 네. 봐도 흐뭇하고 예. 저분들이 계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예, 있잖아요. 맞아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예나 지급이나 저런 분들은 상은 많이 줘야 돼. 네. 쳐다만 봐도 뿌듯하고 경건하네. 학도병 추념식이 아. 있었던 아. 장면이네요. 예. 그러게요. 자, 이 학도병들의 그 참전도 예, 네. 항상 공부할 좀 기억이 좀 학생들이 됐으면 세서 좋겠습니다만. 공부하는 거를 뒤로 등지고 우선 나라를 그렇죠. 지켜야 된다고 예, 나갔다 예, 저렇게 예. 목숨을 잃고 이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 저렇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렇죠. 다 묵념하고 잠시라도 감사의 마음을 갖고 네. 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마 이거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직도 어린애인데 총 들고 나가서 전쟁하러 나가겠다 이렇게 그러게요.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좀 찡하기도 하고 그때는 또 얼마나 목숨을 내놓고 하는 맞아요. 일이니까. 또 그런 희생이 있으니 예, 지금 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아, 근데 왜 이리 눈물이 좀 나지? 찡하네. 그렇죠. 마음이 예. 좀 아프네요. 아, 기록실도 학도병 있네요. 기록실이네요. 6.25 참전 학도본 기록실이네요. 예. 사진도 그때 기념 촬영한 거네. 네네네. 저게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저런 그렇죠. 사진이. 기타도 예. 치는 사진도 있네요. 예, 예. 지금 같으면 한참 게임하면서 막 시간 보내야 할 그러니까요. 그런 친구들하고 어린 커피숍에서 친구들인데. 얘기하고 이럴 예. 나이인데 예, 예. 예, 조국 수호에 몸바친 18명 학생들이 얘기해. 예. 아, 애기 같잖아요. 아직 한참. 애죠, 뭐, 예. 애때죠, 부모님. 예. 자, 현충일 추념식 장면 한번 보시죠. 요즘은 저 때보다는 그 현충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많이 그냥 쉬는 날 정도로만 생각을 네.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좀 줄어졌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좀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정말 잊으면 안 되지요. 안 되죠. 행사는 예. 축소됐어도 그렇습니다. 잊으면 안 되지요. 저분들의 애국심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네. 아유, 네, 어머니의 모습도 보이고, 예. 어르신들의 모습도 보이네요. 그러니 전날만큼은 그래도 한복을 다 이렇게 갖춰 입으시고 예, 예. 이렇게 오셨네. 아이고, 아유, 네, 잘 아유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마음을 예, 모아서 절도 예. 따로 하시네요. 워낙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잖아요. 그렇죠. 예. 눈물도 흘리시네요.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게 힐링인데 힐링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나는요 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하고 여럿이 모여서 막 지그림이 수다 떨고 이러면 그게 힐링이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난 참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참 좋은데요. 네, 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네. 이름하여 슬기로운 힐링 생활입니다. 어떤 힐링들이 있을지 삼척으로 가서 즐겨보시죠. 네. 아저씨 오프닝.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삼척 치유의 숲입니다. 확실히 발 딛기만 해도 공기가 다른 게 느껴지는데요. 근데요, 오늘 저 왜 여기로 불렀어요? 그동안 사실 고생도 좀 많이 시켰고 해가지고 좀 치유 좀 시켜드리려고 데려왔어요. 웬일로? 그러면서 시청자분들한테 좀 소개도 시켜드릴 겸 해가지고 그래서 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지친 심신을 확실하게 달래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힐링의 공간을 제대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오늘은 지난해 여름에 개장한 삼척 활기 치유의 숲을 찾았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이렇게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천천히 걷기만 해도 절로 힐링이 되는 곳인데요. 깨끗한 물소리를 친구 삼아 걷는 계곡 산책은 기본이고요. 맑은 계곡물을 시원하게 느끼며 잠시 꿀맛 같은 휴식을 즐겨봅니다. 이렇게 숲이 선물하는 피톤치드를 따라 기분 좋은 발걸음이 자연스레 이어지는데요. 오늘 바로 이곳에서 슬기로운 힐링을 함께 즐겨보시죠. 근데 숲속에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새롭습니다. 갈수록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이곳은 뭘 하는 곳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집콕만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거든요. 네, 잘 나오셨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여기는 삼척 활기 치유숲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서는 조격 체험하고 온열 체험, 다도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산림 치유 프로그램으로 명상 등을 하는 곳입니다. 와, 진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네요. 이 예. 종합 치유 센터네요, 완전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도 아무나 누구나 올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고, 가족 단위로 5명 이하로 이렇게 정답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현장에 와서도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힐링 체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와, 엄청납니다. 마음이 이렇게 환해지죠. 환해지네요.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나요? 예, 여기서는 조격 테라피, 온열 테라피, 다도 체험 이렇게 3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다 해볼 수 있다고요? 예, 다 해볼 수 있죠. 오늘 또 개 탔네요. 네, 제가 이런 방송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또 힐링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피곤하신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데 조격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이 조격 체험을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다 가능하시죠. 앉으시고 네. 양말을 벗으시고 네. 가볍게 한번 헹궈주시고 물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발이 나온다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이거. 네. 하지만 이런 날 제대로 즐겨야죠. 이게 또 뭐예요? 이것은 쑥물, 인진 쑥물입니다. 뭘 또 넣어요? 소금, 미네랄 소금이라고 각질 제거에도 도움이 되고, 네,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겠죠? 각질 제거. 네. 아로마 오일입니다. 이 아로마 오일 향이 향긋하게 올라오니까 피로가 쫙 풀리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세요? 좋다. 리포터 생활 2년 만에 이런 호사는 처음 누리다 보니 이럴 땐 잠시 촬영을 잊어도 좋습니다. 내가 물이 되고 물이 내가 되는 시간. 그런데 호준 씨, 이건 너무 몰입한 거 아닌가요? 진짜 여기서 이렇게 힐링을 하니까요. 이 산의 바람 소리와 그리고 또 새 소리까지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요. 힐링이 절로 되는 기분이 듭니다. 이제 몸의 피로는 어느 정도 푼 것 같은데 옆에 또 다도를 배울 수 있다고 해요. 가서 마음을 안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수련하기에 다도만큼 좋은 게 또 없죠. 처음엔 음료나 약용으로 등장했던 차는 이제 많은 이들의 취미 생활과 연결됐습니다. 자, 그럼 다도를 배워볼 텐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다도라 하면은 엄청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도라는 말보다 저는 다래라는 말로 차를 마시는 예절, 도를 통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어렵고 예를 갖출 수 있는 방법, 이 다도를 통해서 예법을 배우는. 다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배려인데요. 단순히 차 한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차를 대접하는 겁니다. 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면서요. 고소하고요. 이게 무슨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몸이 깨끗해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요즘 사람들이 우유를 많이 먹기 때문에 가만히 안 앉아 있어요. 소처럼 막 뛰어다니는데 차를 많이 마시면 사람이 편안해져서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차가 주는 네. 이 향과 맛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과는. 네, 한 잔의 차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차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 줄 겁니다. 또 이런 곳에 오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 문학을 사랑하는 동심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죠. 캠핑의 또 다른 꽃으로 떠오른 해먹 체험 역시 빠질 수 없는 재미 중에 하나. 치유 숲길은 10분에서 3시간까지 15개의 다양한 코스로 구성돼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청량한 숲에서 모처럼의 여유와 힐링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자, 사실 이런 곳에서는 그냥 걷기만 해도 저절로 힐링이 될 것 같은데 조용히 걸을 때만 그 느껴지는 뭔가가 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또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싶을 땐 차 한 잔에 여유만한 게 없거든요. 저도 요즘에 커피 대신에 허브차 같은 차 종류 즐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산림하고 자연에서 품어 나오는 항균 물질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뭐지요? 피톤치드. 네, 맞아요. 그 물질이 진짜 스트레스 해소되고 힐링되고 좋다니요.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힐링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이번 주말에는 자신에게 맞는 힐링법 하나 찾으셔서 좀 슬기롭게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요즘 이거 판매량이 부쩍 전 세계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뭘까요?
뭘까요? 바로 술입니다. 아, 예. 또 종류도 다양하게 네. 맥주부터 소주, 와인, 그렇죠. 막걸리까지 예, 예. 집에서 혼술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네. 판매량도 덩달아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집에서요 네. TV 보거나 뭐 저녁 먹으면서 한잔 하고 예. 예 너무 맛있지 정말 근데 문제가 있죠 예. 지나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도 꼭 한 분이 또 계시네 혹시 그분인가요? 이분 아니래요 내 얘기래요 자, 이 술은 늘 조금 부족한 듯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7번 국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